요양병원 특유의 일당수가제가 있습니다. 일당수가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병원 가면 행위 하나당 돈을 받습니다. 주사는 얼마, 약값은 얼마, 치료비는 얼마,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당수가제라고 해서 사람 명수 곱하기 날짜 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것들을 그 일당수가제라고 합니다. 일당수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비가 비싸지는 걸 막기 위해서 총 의료비를 묶는 개념이었는데, 여기서 노숙인들이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스트 병원에서 했던 돈벌이로 이용했던 것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인 알선행위, 원래 의료법상 유인 알선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유인하거나 환자로 알선을 해준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었고요. 그리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죠. 부당 청구를 하면 없는 돈을 건강보험에 청구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노숙인의 인권이 유린되었었습니다. 노숙과 건강이라는 부분을 떠올려 볼 때 사실 노숙이란 유입 경로에서 건강과 질병이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노숙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요인이냐, 구조적인 요인이냐 말들이 많지만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건강과 질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되는 보건의료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것이 빵꾸가 났을 때 이것이 사회 안전망의 실패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노숙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안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숙인의 사회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노숙인은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범죄의 가해자 역할로서 많이 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보호 대상자나 약자의 이미지보다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할 대상자라고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기사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사회적 약자로 홈리스를 보는 시선보다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대상자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그 노숙인이 피해자가 된 범죄 사례를 다루고 또 사회에서 제기한 노숙인을 그 기사화해서 조선일보 기사를 읽었을 때보다는 보다 노숙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랑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달랐던 점은 긍정적인 기사랑 범죄에 관련된 기사에서 앞에 그 두 개의 신문사가 좀 많은 차이를 보였었는데요. 긍정적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겨레도 노숙인분들을 도와주는 기사도 많이 실었지만은 이제는 도와주고의 그 개념을 떠나서 노숙인분들이 스스로 이제 주체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모임을 소개하는 기사도 눈에 띄게 몇 가지 있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홈리스라는 단어가 자체가 아직 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걸로 검색했을 때보다는 노숙인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더 많은 기사가 쓰여져 있고, 노숙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회적 약자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그 문제의 대상자로 보여지는 게 그 기사들이 그 공통적으로 좀 많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홈리스 급식 대책을 마련하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보장하라! 의식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밥에 있어가지고 무료급식은 이제 공짜로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권리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 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기본법 제15조의 영양 개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밥을 제대로 먹어야지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인사말로도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서로가 권하기도 하죠. 그만큼 식사라는 게 저희 생활에서도 되게 밀접하지만 권리로서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과 비슷한 말은 보금자리, 안식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라는 것은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안식처란 말은 편히 쉬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리 노숙이라든지 찜질방, 만화방, 고시원, 쪽방은 이런 의미에서 집도, 보금자리도 안식처라고도 하기에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더 풍성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수급을 신청해가지고 고시원에서 이제 계속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아시는 분이 연구인대를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통해서 들은 게 LC 공사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을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고 알고 있고 수급비를 받고 90원비를 내니까 모으기가 돈을 힘들었죠. 돈 모으기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 모아서 매입임대를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페이지 수집을 했습니다. 약 한 2년간 해가지고 페이지 수집을 한 100만 원가량을 모았던 것 같아요. 보증금은 일단 이제 된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LH 그분하고 같이 LH 본사에 가서 강남에. 그래서 전세를 제가 이제 구입하려고 한참 다니다가 전세는 상당히 힘들대요. 그 심사 기준이 현시가도 보는 것 같고 그분이 대출금 같은 거 있어도 그 집주인이 나중에 회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한 10개월 다니다가 전세는 포기하고 월세를 이제 알아보게 됐죠. 월세를 신청해가지고 심사 기간이 한 6개월 걸렸나 봐요. 그래서 처음엔 저쪽 기름동 쪽에 가서 다른 집도 한번 보았고 지금 살고 있는 은평구도 가봤더니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조금은 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얘기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선미 활동가님, 지금까지 노숙인, 쪽방, 고시원 등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엔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 아니었고요. 아예 그냥 명시를 했었어요. 쪽방, 비닐하우스, 주거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07년도였고, 그 이전에 단신계층용 매입임대라고 해서 노숙인 쉼터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연결하는 그런 또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죠. 근데 요거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상이. 합치자라고 해서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합쳐진 거고, 요거는 이제 고시원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사실 돈 100만 원 모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은 다 공짜로 가는 줄 아세요. 다 보증금 받고 다 임대료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수급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48만 8천 원 받고서는 방세 25만 원 뚝 떼고 나서 저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최소의 보증금으로 갈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증금 100만 원이면 쪽방,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불황인 시설, 고시원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백의 그날 가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걱정 못하리 기꺼이 묵명일 수 없다면 걸서기에 무슨 위압이 필요하다. 버림받은 인간의 길 작정한다면 처절함과 외로움과 고통마저
내 부담이지. 시간 본뒤 분분히 멀어지지 않은 이해남 같은 국민이 흘러가는 저 무생명들을 보아라. 하늘마저 가난하고 슬프기 많은 목자가 살고 목자가 떠나면 그만인 것을. 죽은 귀 보릿고개를 내만 살아있는 게 서럽지 아니한가. 흑간 한 기퉁이에서 함지각봉을 먹은들 어떠하리. 동화의 참옥처럼 광주의 시은 꽃잎처럼 녹은 이 차디찬 총살처럼 정녕 새벽의 찬바람 몰아치는 점에 님들은 우리 곁에 왔던가. 님은 무엇을 동경하고 무엇을 쫓아서 허무한 항무지 서울로 왔던가. 그날을 기다리며 님은 웃던가. 이제 2015년도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힘차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 이제 같이 동참해서 같이 좀 협력하면 도와줄 것은 또 도와주시고, 같이 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에 제가 야학에 와서 고민은 조금 했던 것 같은데 딱히 뭔가 이 고민을 실천으로 이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혼자서 뭐 고민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교사분들과 좀 더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2015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라빠라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뭐야, 불이 아까워서 안 끄는 거야. 할 거.